다음 질문이 아주 이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 뒤에 여학생부터 먼저 좀 여학생인가요? 제가 네, 저는 학생은 아닌데요. 저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진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희 그 시간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뭐 왕의 남자나 뭐 대장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작가적인 입장에서 사극이나 이런 장르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재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당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뭐 뿌리 깊은 나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드라마들에 대해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그 소재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그 너무 역사적인 인식과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되게 거세게 받게 되고, 하지만 작가적인 입장으로서는 드라마를 쓰게 되다 보면은 그 재해석의 그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런 그 어떻게 고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재해석이 많이 됐던 작품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주진호 교수님. 저는 사실 저한테는 아무 질문도 안 하실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이러고 있다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되게 이제 제작진에서는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왜 해품달이 굉장히 아주 뭐 고공의 어떤 인기를 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말하자면 그 작가 스스로가 굉장히 저는 현명하게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무슨 고증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촌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몇몇 드라마들을 보면 자신들이 굉장히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이 드라마를 제작한 것으로 시청자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 가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거기 전문가들이 무슨 뭐 자기 독자적인 어떤 그 코너도 가지고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커다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는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여야 하는데, 또 재미있어야 하는데, 뭐 드라마가 다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도의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그 인물의 캐릭터라든가 뭐 대사에서 어떤 그 뭐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현재 쉽게 조금만 좀 노력하면 알 수도 있는 것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그 상상력, 아무리 뭐 열심히 연구한 역사학자를 하더라도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뭐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 되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작가들의 어떤 상상력의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말하는 있을 법한 상상력이 참 좋겠다, 필요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나가면 그것이 무슨 어떤 사료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충분히 저런 대화와 저런 설정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작진에서는 역사학계는 전혀 말하자면 그런 드라마적인 어떤 상상력과 재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야말로 고증만 맨날 따지고 있는 그런 집단, 또는 이제 이쪽에서는 학계에서는 제작진들을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재미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 간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용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이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게 뭐 잘못됐는지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모던보이 같은 경우 사전 제작 과정에서 이 전문가들과 이렇게 그 컨설팅 같은 것을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항상 그런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꼭 그 막 명함을 주세요. 주시면서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는데 절대 안 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적게 들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제작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또 좀 반성하지 않으면 서로 아마 그런 소통이 좀 어렵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전 제작 과정에서의 어떤 그 대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을 과거에 문화콘텐츠진흥원 시절에도 하다가 또 이제 중단되고 하다가 또 중단되고 이렇게 되어왔는데, 좀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이 참 많으신데요. 이 앞에 선생님 좀. 예, 반갑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의 홍성수입니다. 오늘 질문 역시 또 주 교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우선 오늘 사례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보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동받고, 또 오늘 그 문화에 있어서 정말 이 자리가 통에 톡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오늘 굉장히 큰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디스트릭트 회사인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은 회사고요. 특히나 이제 이미 작고하셨지만 4D 라이브 파크를 제작했던 최 대표 이 부분의 평가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사례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이 결국 키워드는 다양성 속에서 결국은 문화의 하나의 그 가치를 나름대로 다 승화를 시켰다는데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앞서 이 문화 원형이라는 어떤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해왔던 일, 또 문제점, 앞으로 또 지원이 끊겨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그 문화의 어떤 그 원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지금 사례 발표를 하시는 분들하고 문화 원형과의 어떤 그 괴리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문화 원형이라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우리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도 지금 결국은 산업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계셨다. 이 부분도 분명히 각성을 하고 계시지만은 왜 꼭 굳이 이 문화의 원형 가치를 왜 산업적으로만 보느냐. 그런데 지금 주변에 계신 사례 발표를 보면 결국은 나름대로 다 문화적인 원형을 중심으로 토대로 해서 그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승화시키고 그걸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달리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 저 역시 아까 제가 디스트릭트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지금 생명과학과입니다. 생명과학과인데 어떻게 4D 라이프 파크라는 소재를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었던가, 이 부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 역시 관심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또 그 가치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 좀 말이 많은데요. 원형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술과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아까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보존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런다면 연속선상에서 지금 또 하나 벤치마킹 할 것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물 자원을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그것을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 DB를 통해서 그것이 또 우리 과학자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연관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금 그 문화 원형의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또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쳐다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 제가 발표했던 문화환영 사업에 대한 발표와 오늘 6분의 어떤 발표 사이에는 그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이제 작가들이나 그 산업적인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어떤 채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좀 극복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뭐 전통 문화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그동안 작업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문화 원형 사업의 취지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각자 하시면서 각자 스터디를 하시고 각자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뭐 자료를 검토하고 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문화 원형 사업을 통해서 구축해놓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시간적이나 어떤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훨씬 그런 것들을 좀 한 단계 좀 건너뛸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저는 문화 원형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문화 원형 사업과 관련 없이도 얼마든지 지금 작업들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업이 만약에 문화 원형 사업과 좀 잘 접목이 돼 있고 또 그런 서로 간의 채널을 잘 만들 수 있었다면 아마 좀 더 쉽게 또는 또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원형이라는 범위를 무슨 꼭 뭐 인문학과 뭐 예술이라는 거 꼭 국한시킨다기보다는 그 영역은 얼마든지 뭐 확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예술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것을 든 것이지 그것만이 유일한 문화 원형의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뭐 제주도 그 동굴이라든지 이쪽이 유네스코에 등록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원형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사회자이긴 하지만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형이라는 말하고 원형 소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좀 갈라서 쓰면은 좀 오해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번박하게 설명하자면은 원형은 대단히 이론적인 탐색을 얘기하는 정리해놓은 부분이고 그것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원형 소재. 근데 그 소재는 뭐 인문학에서건 예술이건 또 자연과학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원형 사업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그 개념 정립을 해줄 때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과 원형 소재라고 하는 걸 그냥 섞어서 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걸 좀 구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는 건 이제 원형 소재 아마 이제 그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원형 소재 발굴 사업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주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초기 단계에는 너무 완제품을 요구를 해가지고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짧은 기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다 더 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쓰는 분들이 좀 더 활용할 때에 편안하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